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시놀로지 진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놀로지 클라우드 스테이션 수트 웨비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행을 하는 웨비나가 되겠고요. 지금 예상 소요 시간은 35분에서 4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분에는 Q&A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공식 대리점인 에이블 스토어에서 엔지니어 분들 대기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내용은 마지막에 이제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테고요. 그리고 혹시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본사에서도 지금 엔지니어 몇 분 대기하고 계시니까 영어로 여쭤보시면 그거에 맞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웨비나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시놀로지 클라우드 스테이션 수트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어떻게 동기화하는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먼저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장비 수, 예를 들어 뭐 PC라던가 휴대폰 같은 경우 장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시스코에서는 2020년까지 인터넷에 연결되는 장비의 수가 인당 3.4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장비 간의 동기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이들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을 하실 텐데요.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제 문제점 중 하나가 아무래도 스토리지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 드라이브의 경우 5GB 정도,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 15GB,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 30GB 정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 용량을 증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유저마다 매달 평균 한 15불 정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시놀로지 나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원베이 제품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대 로컬 사용자 계정 수가 512개까지 가능하고요. 공유 폴더 수 같은 경우 256개까지 가능하고 동시 연결도 64개 계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스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가성비가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두 번째 문제점이 이제 대부분의 기관에서 꼽으시는 문제점이 보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에는 그 드롭박스에서 6,800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스테이션 수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패키지들이 바로 PC 그리고 휴대용 장비 같은 모든 장비의 데이터를 동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가 되는 곳에 클라우드 스테이션 서버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4개의 클라이언트 패키지가 있는데 나스 간의 동기화가 필요하시다 하시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쉘싱크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스와 휴대폰 혹은 태블릿 PC와 동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 DS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나스와 PC 간의 동기화 혹은 백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클라우드 스테이션 드라이브와 백업 패키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5가지 패키지만으로 이제 모든 장비를 아우르는 동기화가 가능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패키지를 통틀어서 클라우드 스테이션 수트라고 이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5가지 정도 이 제품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윈도우 AD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이 권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스 서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계정으로 관리자 설정이 이제 가능한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특정 사용자에게만 공유 폴더 접근 권한을 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개별 유저별로 동기화 프로필을 설정을 하셔서 동기화 가능한 파일 사이즈나 종류를 제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인텔리 버저닝인데요. 이제 버저닝이라고 해서 기록 관리라고 하시죠. 이제 버전 관리를 하실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32개까지 버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제품 재고로 따지면 선입선출이라고 하시죠. 이제 먼저 기록되는 그 버전이 먼저 지워지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디폴트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 버저닝이라고 해서 버전마다 이제 조금 중요도가 다를 수가 있죠. 조금 더 중요한 폴더는 이제 나중에 지워지고 조금 더 마이너한 그런 버전의 경우 먼저 지워지는 이런 그런 약간 스마트한 기록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버터 파일 시스템인데요. 요거는 이제 DSM 6.0 버전부터 이제 데이터 볼륨을 버터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동을 해 놨고요.
요거는 ext4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파일 전부를 이제 복사를 해야 되는데, 버터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냅샷이랑 이전 파일 일부분만을 담고 있어서 이제 버전 기록을 위한 디스크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퀵 커넥션을 지원을 하는데요. 일종의 도메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NAS마다 IP 주소가 하나씩 있는데, 그 IP 주소를 일일이 외우시기가 조금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퀵 커넥트 아이디, 원하시는 아이디를 설정을 해서 NAS에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나간 동기화를 하실 때, 그 NAS에 접근을 하실 때 이 아이디를 활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기억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유 폴더 암호화. 이제 공유 폴더 같은 경우에는 보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공유 폴더를 보완을 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보안에 강화를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지금 보시면 퍼블릭 클라우드 많이들 사용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과 이제 연동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사와 이제 뭐 파일을 주고 받으실 때 클라우드 스테이션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동을 하셔서 파일을 주고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 공유를 하실 때 아무래도 퍼블릭 클라우드는 보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보안 문제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회사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특징과 지금 말씀드린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이트 페이퍼라고 제공하는 그런 문서 안에 전부 다 내용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센터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패키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데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스테이션 쉐어싱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키지는 NAS 간의 파일 동기화를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고요. NAS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을 때 파일 공유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동기화를 하실 때 쉐어싱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파일 간의 중요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파일을 조금 더 먼저 이제 빠른 속도로 동기화를 시키고 조금 더 덜 중요한 그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동기화 시킬 수 있게끔 그 속도를 제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기화 가능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폴더를 다 동기화 하실 필요 없이 선택적으로 동기화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보안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파일 전송 시에 암호화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사와 지사 간에 NAS가 하나씩 있다라고 이제 일단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본사와 지사 간에 파일을 주고받을 때 기존에 아무래도 이메일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제 본사에서 이런 파일을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지사 쪽에 보내면 지사에서는 파일을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수정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이메일을 다시 본사 쪽에 보내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에서 이제 NAS를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NAS 간에 동기화를 하셔서 파일을 바로바로 동기화하시고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라이브 데모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쪽에 보시면 HQ라고 하는 이제 DSM NAS 이제 파일에 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본사 쪽이 서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센터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창에 먼저 클라우드 스테이션 서버를 찾아주시고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미 다운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열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시면 지금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유틸리티를 드라이브나 백업이나 DS 클라우드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패키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클라이언트 목록 왼쪽에서 보시면 지금 어떤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클라이언트 패키지 어떤 패키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들이죠. 어떤 파일을 공유를 했고 뭐 추가했는지 등등을 여기에서 전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폴더별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탭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 동기화 가능한 공유 폴더들이 왼쪽에 보이고요. 지금 상태 활성화가 되어 있는 파일들은 동기화가 되어 있는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 쉐어링 이 폴더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활성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사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저닝을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최대 버전 32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개가 넘어가면 이제 버전이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우냐를 가장 디폴트 되어 있는 부분은 초기 버전부터 지우는 걸로 지금 디폴트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인텔리 버저닝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버전부터 지워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버전은 이제 많이 기록을 할수록 아무래도 용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확인을 누른다 하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파일을 동기화를 할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파일 스테이션에서 HQ 세일즈 여기 이 폴더 중에 여기 코리아 파일을 제가 이 안에 파일 2개를 미리 넣어놨는데요. 이 2개 파일을 동기화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브런치죠. 지사 DSM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클라이언트가 될 테니까 이제 쉐어싱크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여기서 쉐어싱크 간단하게 쉐어싱크라고만 치겠습니다. 이렇게 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운로드를 받아놔서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시면 이제 동기화를 위해서 디스크 스테이션 설정을 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서버가 되는 그 NAS의 퀵 커넥트 아이디와 사용자 이름 암호를 쳐주시면 됩니다. 전 진 200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이렇게 만약에 뭐 암호화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체크박스 클릭을 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 테스트 중이라고 나오면서 연결이 될 텐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화된 폴더 선택하고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HQ Sales 이 폴더를 동기화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폴더 경로를 만약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변경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하위 폴더를 이제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고급 들어가셔서 여기 HQ 세일즈 안에 3가지 폴더가 있는데 저는 코리아 폴더만 동기화를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체크박스 지워주시면 되시고요. 파일 필터가 만약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크기나 아니면은 파일 유형 체크박스 지워주시면 되고 권한 설정 통해서 동기화 방향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여기 사용에 꼭 체크박스 해주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체크 표시가 되면서 이제 잘 연결이 되었다라고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설정 같은 걸 다시 들어가 보면 파일 버전이 충돌이 날 때 마지막 수정된 버전을 유지할지 서버에 있는 버전을 유지할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연결이 잘 됐는데요. 그럼 파일이 잘 동기화가 됐는지 이렇게 내 파일 업데이트됨이라고 뜨죠. 그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스테이션 들어가셔서요. 왼쪽에 보시면 HQ 세일즈 보이시죠? 코리아 파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 파일 잘 보이시죠? HQ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2개 파일 잘 연동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파일 하나를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서 하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브런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바로 문서가 동기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AS 간에 서로 연동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클라우드 스테이션 백업입니다.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PC와 NAS 간의 파일을 백업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패키지인데요.
요 백업을 하실 때 저희는 증분 백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삭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본이랑 수정된 부분만 업로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여러 컴퓨터를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조금 관리가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사용자 홈에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파일 필터가 가능한데요. 이제 파일 이름이나 크기, 확장자별로 백업 데이터를 필터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백업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바로 한꺼번에 백업이 되는 이런 시스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파일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예약 백업 같은 경우에. 근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실시간 백업이다 보니까 파일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백업이 돼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백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클라우드 스테이션 드라이브인데요. 요거는 앞서 설명드린 백업이랑 조금 다르게 PC와 NAS 간의 파일을 동기화하시고 싶으실 때 그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쉐어싱크 설명드렸을 때는 NAS 간의 동기화였는데요. 이번에는 PC 동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근을 하신 후에 집에서도 동일하게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 동일한 일을 가지고 집에서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뭐 USB에 담아 가시거나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처리했던 일을 집에 가지고 가서 집에서 다시 처리한 일을 또 다시 USB나 이메일로 보내서 다시 사무실에 가져와야 되는 조금 번거로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스와 PC 간의 동기화를 시켜 놓으면 따로 뭐 해놓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서로 파일이 동기화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라이브 데모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HQ, 아까 그 본사 나스로 먼저 들어가실게요. 여기에서 그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 스테이션 서버 들어가시면 모든 유틸리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드라이브와 백업 요거를 바로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여기 작업 표시줄에 바로 뜨는데요. 요게 이제 클라우드 스테이션 백업입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체크박스 나오면서 백업 완료라고 했죠. 제가 몇 번 백업을 미리 진행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활동들 아래에서 완료된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 지금 어떤 파일에 백업을 해놓을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안에 PM 안에 다큐먼트랑 그리고 픽처스 이 두 개 폴더를 백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놨고요. 백업 대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백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여기 파일에 이쪽으로 다 백업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것과 이것을 백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업 규칙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파일 크기나 확장자별로 이제 제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프록시 설정도 이쪽에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 사용자 로그인할 때 클라우드 스테이션 백업 시작하실지 여부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셨으면 버전 탐색기 한번 볼게요. 지금 C 드라이브의 유저스의 PM에 제가 먼저 픽처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 파일 스테이션 들어가서 똑같이 백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백업은 기본적으로 홈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홈에 클라우드 스테이션 여기에 백업 들어가셔서 PM 아수스 동일하게 계속 눌러주시면 다큐멘트랑 픽처스 잘 보이시죠? 픽처스 보시면 여기 3개 파일 똑같이 백업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몇 개 보이는데 이거는 옛날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클릭을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도 클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동그란 거 누르시면 지금 오늘 날짜로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날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넘어가다 보면
예전에 있었는데 지워졌던 파일들, 지금 백업 됐었다가 없어진 파일들이 몇 개 보입니다. 이 중에 지금 카메라 롤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복원을 누르시면 이제 완료됨이라고 나오죠. 그렇게 돼서 이거 동그란 거 눌러서 지금 가보시면 아까 없었던 카메라 롤 파일이 복원을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백업되는 폴더죠. 새로 고침 누르면 카메라 롤 똑같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업된 폴더를 다시 복원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 스테이션 드라이브로 동기화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 지금 여기 폴더가 오른쪽에 보이죠? 이게 바로 동기화되어 있는 폴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3개 파일이 동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동기화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들어가서 주 앱을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떤 그 NAS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폴더가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HQ 세일즈의 코리아 아까 쉐어싱크랑 동일한 폴더를 동기화를 하도록 양방향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그 동기화 파일을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생성 누르셔서 이제 연결된 NAS나 혹은 다른 NAS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폴더를 지금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NAS 안에 어떤 파일과 연동을 할지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데 코리아 파일 같은 경우 이미 연동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실 수가 없고 다른 파일들 선택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 어떤 그 파일과 연동을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누르셔서 폴더를 새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생성된 거를 동기화 규칙을 누르셔서 파일 필터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동기화 모드 역시도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동기화 로그 보시면 지금 기록된 내용들 어떤 부분이 변경됐고 다운로드 됐고 삭제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설정 부분에서 이제 파일 버전 충돌이 될 때 마지막 수정된 버전 유지를 할지 서버에 있는 버전을 유지를 할지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최근 변경된 문서들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신데 제가 이 폴더들을 열어보고 싱크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리아 파일과 이 드라이브를 제가 연동을 해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문서 하나를 또 동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올려볼게요. 쪽에서 이번에는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문서 2를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 부분 동기화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기화가 잘 되면은 이제 녹색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다음에 여기서 동기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상태가 느려서 계속 준비 중이라고 뜨거든요. 이게 지금 동기화 중이라고 잘 나오죠. 이게 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거를 잠시만 일시 중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삭제를 하고요.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 있는 그런 문서 3을 한번 해볼까요? 문서 3을 복사를 해서 방금 폴더에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기화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동기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일시 정지를 누르고 동기화가 이제서야 됐네요. 조금 늦게 됐어요. 인터넷이 조금 느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폴더 다시 들어가 보면 파일 지금 싱크, 이제 녹색으로 변경이 됐죠. 싱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음, 그 백업이랑 드라이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패키지는 바로 DS 클라우드 패키지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NAS랑 모바일 장치 간의 동기화를 하실 때 필요한 그런 패키지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는 계속 지니고 다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무실과 집 간의 이제 동기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PC랑 NAS 간. 근데 이거를 당장 오늘 안으로 처리해야 될 급한 일이 있을 때 가끔 집에 가시는 길에서 예를 들어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파일을 뭐 좀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당장 PC는 없고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 NAS와 태블릿 PC나 휴대폰으로 동기가 가능한 DS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파일을 동기화하셔서 바로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찬가지로 동기화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라이브 데모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제가 휴대폰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저는 iOS인데 이게 안드로이드나 iOS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DS 클라우드 이거를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퀵 커넥트 아이디 주소 적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용자 이름이랑 암호 제가 임의로 설정해 놨던 암호를 적으신 다음에 뭐 SSL 암호가 필요하신 부분 체크를 하셔서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공유 폴더가 몇 개 보이죠? 저는 HQ 세일즈 동일한 파일을, 동일한 폴더를 저는 동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파일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지금 하위 폴더를 동기화할지 말지 여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최대 파일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동기화 방향 역시 똑같이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도 마찬가지로 뭐 필요하신 부분, 필요하지 않으신 부분들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완료 누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동기화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코리아 파일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까 제가 올려놨던 파일들 전부 똑같이 동기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파일 하나를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동기화가 잘 되는지 이번에 그 파일 스테이션 여기에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이 아까 동기화가 안 됐었던 이 문제의 문서를 동기화가 잘 됐죠. 올라갔으면 이번에는 화면 여기서도 DS 클라우드에서도 잘 되는지 화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 고침되면서 문서 2 잘 올라간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동기화를 바로바로 해주시면 문서 처리하실 때 조금 편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설정 들어가 보시면 이제 무제한 데이터 쓰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소비가 되는 게 두려우실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와이파이에서만 동기화 부분을 이렇게 온 해주시면 와이파이에서만 동기화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패키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으로 간단하게 케이스 스터디 한 건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클라우드 스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개선을 하신 그 업체가 계신데 하나자산운용이라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회사 내부에서 파일 공유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사내 직원에게 파일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저장 공간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 자료들이 여러 파일 서버로 분산이 돼서 저장이 됐는데 이제 유지 관리하는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매일 LTO 장비로 이제 백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실시간 자료가 유지가 되지 않고 유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RS3614 RPXS 12배 모델로 이제 변경을 하시게 됐고요. 이제 모든 자료가 이쪽 베이로 전부 다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포인트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단일 유지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 이제 데이터 안정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왼쪽과 같이 똑같은 나스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이 두 나스 간에는 클라우드 스테이션 쉐어 싱크를 통해서
파일을 모두 동기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 나스와 그 부서관과 그 직원들끼리는 클라우드 스테이션 백업을 사용을 해서 모든 파일을 실시간으로 백업도 하고 동기화를 해서 자료가 유실되지도 않고 바로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 클라우드 스테이션 백업을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백업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런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으셨고요. 그리고 윈도우 AD 계정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스토리지를 교체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 스터디가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5개 그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스테이션 수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 지금 있는 게 클라우드 스테이션 서버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버가 되는 그런 나스에 이 클라우드 스테이션 서버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스 간의 동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스테이션 쉐어 싱크를 클라이언트가 되는 그런 나스에 설치를 해주셔서 동기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PC랑 백업이나 혹은 동기화가 바로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스테이션 드라이브를 통해서 동기화를 시키실 수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스테이션 백업을 설치를 하셔서 바로바로 백업을 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휴대용 장비,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와도 동기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휴대폰이나 그 태블릿 PC에 DS 클라우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동기화를 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5가지 패키지만으로도 모든 장비를 아우르는 동기화가 가능해진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웨비나를 진행한 시놀로지 클라우드 스테이션 수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웨비나는 끝났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Q&A 1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에이볼 스토어 저희 공식 한국 대리점에서 2분 정도 계시니까 한국어로 이제 채팅창에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본사에서 영어밖에 가능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영어로 여쭤보시면 저희 팀에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 신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Q&A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